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6월의 첫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한국에서는 초동 대응에 실패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차 감염, 3차 감염은 물론 의사와 군인들도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중국에서는 460여 명이 탑승하여 양쯔강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이 회오리 바람에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선원 일부가 탈출했으나 대부분의 탑승객들은 골든타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판 세월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어서 수그러지고 침몰한 여객선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생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5월 4일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5% 이상 폭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소하면서 13주 연속 30만 건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실업 감소는 곧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신흥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축하한다기보다는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혹시나 예상보다 빨리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내놓았던 전망치인 3.8%보다 0.8%나 하락한 3%로 수정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 상승률에 따른 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가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6월 4일 미 달러당 13,281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58루피아 상승, 즉 0.44% 평가절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계속 미 달러당 13,200루피아를 상회하던 가운데 6월 4일 중국 증시에 폭락 영향이 미치면서 장중 한때는 미 달러당 13,300루피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6월 4일 미 달러당 1,110.3원으로 전주 대비 4.8원 상승, 즉 0.43% 평가절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11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며 자산을 조정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연내에 금리 인상 방침을 확인한 상태고 생산, 물가,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이루어져서 수출업체들의 숨통이 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6월 4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와 동일한 8.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6월 4일 8.28%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30일 7.7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약 한 달 만에 0.51%포인트나 상승한 결과입니다.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월 4일 전주 대비 142포인트 하락한 5,0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와는 반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천선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5월의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5%로 전월 6.79%보다도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높은 결과인데요. 주로 식료품, 담배,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고추가 2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샬롯이라고 하는 양파류가 6.9%, 달걀과 닭고기가 각각 6.1%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당국자는 이외에도 5월 중 미도정 쌀의 산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정 및 유통을 거쳐 이번 달부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총재단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특별히 금리를 변경할 이유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페리 와르지오 부총재는 물가가 예상치를 윗돌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4.5%를 넘지 않고 당초 관리 목표 범위인 3에서 5%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동남아 주변국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8%, 필리핀이 2.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말리카 차울라 애널리스트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미흡했음에도 최근 물가 상승 조짐으로 인해서 통화정책을 다루는 18일 총재단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입지가 좁아 보입니다. 오히려 LTV 비율 및 예대 비율 조정 등 지난달에 내놓았던 미세 조정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물가지수에서 식료품 및 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5.04%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ING그룹의 팀 콘돈 아시아 지역 조사실장은 근원 물가지수가 5%를 넘어서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진 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주머니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삶이 팍팍하게 다가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투자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인도네시아 현지 신문이 뽑은 기사 제목입니다. 월요일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 휴일이었던 화요일이 지나고 전일 대비 84포인트가 하락했던 주식시장의 수요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기사였는데요.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종합주가지수는 목요일에 전날보다 34포인트나 더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퍼스트 아시아 캐피탈의 데이빗 수티안토 애널리스트는 5월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에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물가 발표를 보고는 잠잠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라마단과 이둘 피트리 시즌이 시작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5월의 물가 수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베스트 사란 만디리의 한스 퀴 애널리스트는 수요일 장에서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은행주의 하락은 2분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금융주의 움직임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날 금융주는 2.85%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외에 10가지로 구성된 개별 지수들 중 9개의 지수가 모두 하락을 보였고 3.45% 하락한 기타 부문에 이어서 금융주의 하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BCA은행이 3.7%, BRI와 BNI가 각각 4.1%, 만디리은행이 1.4%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좋고 일부는 시원찮은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좋아지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점검,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연내 10개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0조 루피아 규모의 동부 깔리만탄의 보땅 정유소, 40조 루피아 규모의 바땅 발전소 사업, 35조 규모의 수마트라 송전선로 사업, 30조 루피아 규모의 수마트라 횡단 고속도로 209 사업 등입니다. 국가개발기획청, 즉 바페나스의 인프라 담당 데디 부국장은 대통령께서 10개의 우선 사업은 연내에 반드시 착공토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통령 주재하에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118조 루피아의 예산을 편성받은 공공사업 및 공공주택 부의 경우 지난 석 달 반 동안 예상 집행률은 2.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전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집행률이 11.5%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수키 하디 무리오노 장관은 6월 말까지 집행률은 20%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할 건설사들과 이번 달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각 부처에서 향후 인프라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리 부국장은 이에 대하여 인프라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인사 조치에 대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하다 보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특정 프로젝트의 특정 국영기업을 직접 지명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지명과 지휘는 신중하게 관리하고 실행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개발 사업은 그 고유의 목적 외에도 개발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자바섬이 아닌 다른 섬에서 대부분 진행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기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굶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어떠하실지요? 인도네시아 국민 2억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 즉 8%의 인구가 만성적인 배고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속이 텅 빈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고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 즉 FAO가 발간한 아태 지역 식량 불안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인구수는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굶주림을 겪는 이들을 기존의 15%에서 절반인 7.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목표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 특히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량 정책은 자급자족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콩을 비롯해 쌀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 위기 및 2008년의 통화 위기로 인해 해당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식량 생산을 늘려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식량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각 가정이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한국의 메르스 소식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행동 요령 등을 알리며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사고가 없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던 한국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홍콩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전염성 질환 관리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 등을 들어 의학, 학술 교류 등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 초동대처, 초기 진압, 무엇이든 일이 생기기 전에 생겼다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하는 요즘입니다. 혹시 소홀히 여겼던 것은 없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주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